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며칠 좀 깜짝 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완연한 봄을 알리는 벚꽃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또 보면은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때 맞춰서 각 지역마다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가장 빠르게 축제를 즐겨주실 분들께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부터 펼쳐지는 우리 정읍 벚꽃 축제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6일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벚꽃 축제는요, 정읍 천변을 따라서 촘촘하게 핀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참 산불이나 재해들로 마음 아픈 소식들이 참 많았는데요. 또 만개한 벚꽃을 보면서 또 봄도 느껴보시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생활백서 오늘 첫 소식은 우리 레온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밥을 든든히 먹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곳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밥을 매개로 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전골 냄비 가득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것, 바로 김치찌개인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음식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김치찌개의 가격!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인분에요. 단돈 3,000원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듣고도 놀란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3,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있는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입니다. 요즘 커피값도 3,000원이 넘거든요. 진짜 예. 맞나요? 아, 그럼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옷이 영화 속에서 그 나올 그래요? 법한 옷이에요. 예. 대표기도 하지만 예, 신부님입니다. 예. 진짜 신부님이세요? 예. 미사를 드리는 일이 김혜인 신부님에겐 가장 익숙한 일이지만 전혀 다른 식단 운영에 뛰어들게 된 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청년들의 친구가 되고요, 그들을 응원하며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싶었죠. 그렇게 2023년 청년을 위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식당으로 출근한 김혜인 신부님, 직접 주방 일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밥 짓는 일부터 김치찌개 육수 내는 일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칼질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근데 요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집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제가 자부하기로 육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 17가지 재료를 지금 넣거든요. 1시간 동안 우리고 2차로 또 다시 한 번 더 우려서 또 이제 김치찌개 주문이 오면 만들어서 내는 거. 정성 많이 가죠? 이 안에 정성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저렴한 집이어서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 맛있는 집으로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밥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뜰한 보살핌으로 식물이 자라듯 넉넉한 밥심으로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김혜인 신부님. 그 든든한 사랑이 담긴 김치찌개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 예. 1인분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 와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기꺼이 와서 드시고 갑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3,000원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안에 봐보세요. 고기랑 이 내용물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밥을 부르는 김치찌개. 조미료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아서 맛이 아직 깔끔했어요. 밥 한 공기 뚝딱하겠는데요. 뚝딱입니다.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콩나물이랑 김치랑 고기랑 신선함이 확 느껴지고, 이게 어떻게 3,000원이에요. 점심시간이면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한데요. 김치찌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빈틈없이 옹골찬 맛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밥과 반찬도 무한리필입니다. 때문에 청년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도 즐겨 찾고 있어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집밥처럼 되게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라서 계속 먹어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3,000원 가격에 가성비도 좋고 약간 깔끔한 맛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어서 그냥 종종 많이 오는 것 같아요. 3,000원이라고 해서 조금 편견이 좀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고기가 상당히 맛있어요. 오기 전에는 3,000원이면 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음식 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찌개 양도 많고 맛있어가지고 콩나물도 들어가 있고 해서 뭔가 콩나물 해장국 같기도 하면서 김치찌개 맛도 있어서 되게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뱃속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그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선은 교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고 경쟁사연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유독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신의 기회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 안에서 많은 경우 이 식사를 좀 빈약하게 하거나 그냥 스스로 거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상 만사,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당을 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3,000원 사실 진짜 말 안 되죠. 그렇죠. 원가보다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은 채 마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책정하려고 또 생각을 했죠. 마음 편안히 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해서 5,000원, 4,000원, 3,000원이 나왔거든요. 딱 그러면 3,000원으로 정하자 해서 3,000원을 이렇게. 원래는 5,000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유 그러면 그 3,000원이라고 쓰는 분들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치솟는 물가에 운영 부담은 크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뜻을 모아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요 후원금으로 또 누군가는 물품 후원으로 이 청년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값으로는 이 공간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뭐 쌀이면 쌀, 김치면 김치, 또 후원금이면 후원금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은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꺼이 함께 하신다면 주머니 사정은 부족해도 마음의 따뜻함, 행복은 커가니까 풍요롭게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밥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김혜인 신부.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근로사업도 진행하고 있대요. 전한호 씨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 주식으로 좀 날리고 사기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일자리 찾아보려다가 그렇게 일하게 됐어요. 제가 좀 두산 편도 있고 일머리가 좀 없는 편인데도 제가 다 적응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셔가지고 여기서 천천히 일하면서 제과제빵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식탁에선 문화적인 밥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사익길 청년영화제를 개최하는 건 물론 3,000원에 즐기는 취업 특강도 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하고 있어요. 세대와 세대, 또래와 또래가 경험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들도 나누면서 각자 간직한 희망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돌보는 일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는요. 매주 월요일 전문 심리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상담 전공 강사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건강 또는 인간관계,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음길 상담소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익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육체적인 허기짐이 좀 가신다 하더라도 마음의 허기짐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료인가요? 이게 유료인가요? 저희가 무료 상담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까지는 무료입니다. 그 이후에 회기부터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만큼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금액을 측정한 이야기거든요. 청년의 자존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빚지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당당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자리한 모임 카페인데요.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차를 제공하고 있어요. 차만 즐기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거든요. 청년들의 놀이터이자 또 휴식 공간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쪽 카페에선 라면 기계가 있는데요. 이곳은 위기 가구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고안한 복지 정책입니다. 전주 함께라면 카페인데요. 청년 식탁 사이길과 취지가 잘 맞아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전주 함께라면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라면을 기부할 수 있는 주민 공유의 공간입니다. 우리 사이길 식당 입구에 보시면요. 라면 기부함이 있거든요. 이 전주 함께라면을 드시고 나면 함께 라면 기부에도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으로 위로와 응원을 건네고 있는 김혜인 신부님. 밥 안에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영양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밥을 만들어서 누군가에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을 북돋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청년들에게 청년다움, 생기를 저는 북돋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누구라도 먹어야만 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영양분이 담겨 있는 것이다. 네, 요즘 이 김치찌개 가격이 정말 1인분에 한 10,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또 3,000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부님이 더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재료값에 부수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 김혜인 신부님께서는요. 사재를 털어서라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이럴 때는 좀 후원품이나 또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으로 이렇게 같이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자들이 있어서 또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후원자분들 덕분에 우리 청년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나 저렴하고 따뜻한 밥을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밥값을 미리 계산을 하거나 밥값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후원과 어떠한 또 기부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뜻이 맞으신 분들을 우리 김혜인 신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곳이 문화의 밥, 또 마음의 밥을 주는 공간이다.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청년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김혜인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또 4월 2일이잖아요. 네. 또 해마다 사이길과 발음이 유사한 4월 2일에는 사이데이라고 해서 특별한 주간이 또 펼쳐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42만 원을 선결제해서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저녁에 또 무료 나눔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우리 청년식당 사이길에서는요. 후원 배가 프로젝트가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길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애장품 경매, 수공예품, 수제 간식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끝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에는요. 사이길 상영 3가지 안부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식당 사이길에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레온 씨 오늘 커피 드셨어요? 저는 오늘 커피 무조건 먹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두 잔은 커피를 마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참 대단한데요. 작년 6월 기준에 전국 카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편의점의 2배 수준이라고 해요. 왜냐면 무조건 밥을 먹고 나서는 또 밥배랑 후식배, 디저트배는 또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카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아지고 우리 소비자들도 어떤 카페를 가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혜진 리포터가 우리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카페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남원의 인기 있는 카페들 다녀왔는데요. 단순히 맛과 향기만 음미하는 곳이 아니라 이색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는 남원의 이색 체험 카페들 지금 떠나보시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러분, 제가 남원에 왔습니다. 남원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색 카페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카페로 남원의 춘향이가 돼서 가보겠습니다. 기대돼요. 출발! 평범함을 거부하는 카페의 기분 좋은 변화, 커피만 마시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배움, 그리고 소통과 체험까지 준비된 남원의 핫플레이스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오감 만족 남원이색 체험 카페. 첫 번째로 향한 곳, 남원의 멋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껏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자연의 모든 것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초가집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그냥 거닐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 잠깐 걸어봤는데요. 네.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네. 너무 좋아요. 아름답지요? 네. 우리 차 좋아하세요? 건강한 거 다 좋아해요. 네.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특히 봄 같은 경우는 목련꽃 차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목련꽃 차를 한번 즐겨보실래요? 좋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보련산 자락의 만학동 계곡 주변으로 대규모의 야생차 군락지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고려단차 형태를 개발해 남원차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 목련차의 향긋함도 남달랐는데요. 제가 법제를 해놓은 목련꽃 차가 있어요. 이걸 넣어서 먹는 건가요? 네, 반송이만 넣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봄날의 목련꽃차 정말 좋네요. 기억력은 올려주고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완화시켜주는 목련꽃차. 봄날의 선물 같은 차였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사옵니다. 공간이 주는 편안함에 향긋한 차내음까지 심신의 평화가 깃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맑고 개운한 맛, 향긋하면서 알싸한 차였는데요. 뭔가 정신이 탁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네. 벌써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봄의 향긋함을 찾아 이곳을 방문한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차의 맛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함까지 갖춘 이곳, 일상의 쉼표 같은 공간입니다. 차를 제대로 음미하고 계시던데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차를 마시면서 크게 불안하게 산 거는 없는데 평온하고 이 차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남원에 와서 차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훌륭한 경치를 보면서 차를 마시니까 너무 힐링이 됩니다. 오로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만들어내는 고려단차의 숙성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항아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차가 있는 건가요? 예, 차가 여기 안에서 숙성하고 있어요. 숙성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우와. 향기 맡아보실래요? 어떤 향기가 나요? 아카시아 향도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 것은 그냥 누구나 차를 만들 수 있는데 향기를 맡는다는 마음으로 차를 만들어야 돼요. 야생 찻잎을 따서 소나무 장작불로 달군 300도씨 이상 높은 온도의 무쇠솥에 덮어낸 차들이 그 고유한 맛을 품고 있는 곳.
차의 종류는 물론 효능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는 전통차 문화체험도 항시 준비된 곳인데요. 전통차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려시대의 단차를 재현해낸 차 연구가 오동섭 대표. 저도 자연의 향을 고이 품은 둥근 고려단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따서 묶어요? 예, 꽉 잡아서. 전체 공정이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숙성이라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아주 다양한 향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항아리 속에서 과일향, 사과향, 수박향 여러 가지 향이 나온 거네요. 그런 향기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원의 맛과 멋, 그리고 특별한 소통까지 준비된 두 번째 카페는 바로 이곳. 들어서자마자 컬러풀하게 벽면을 가득 채운 멋진 엽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들어온 순간부터 아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고요. 뒤에 보니까 엽서가 한가득인데 전시물인가요? 전시물은 아니고요.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메모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카페라고 봐야죠? 사랑을 주제로 해서 연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테마로 해서 느끼고 즐기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사랑과 진심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5가지 터칭, 쉐어링, 앤서링, 리스닝, 스멜링, 체험존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어머니랑 원래 기본적인 카페를 가도 그냥 음료를 시키고 마시고 수다 떨다 갔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핸드크림을 발라줬어요, 어머니께. 근데 이 향이 좋다, 저 향이 좋다 하면서 얘기도 나누면서 엄마랑 조금 더 친해진다고 해야 될까? 준비된 질문지에 직접 손글씨로 나만의 생각을 적어내려가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볼 수도 있는 이곳. 먼저 다녀간 이들의 답글들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데요. 저도 예쁜 엽서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님께 엽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손편지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쓰니까 아날로그 감성 굉장히 좋고요. 상대방한테 진심을 더 깊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체험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체험해볼게요. 아날로그 감성과 감정의 향기까지 전하는 이곳. 스마트 루나 내에 위치한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와, 이곳 그 뷰맛집 아닌가요? 네,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통창으로 유천변과 승월교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잇는 이들. 소통으로 더욱 끈끈해지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어떠세요? 이제 커피 마시러 왔는데 앞에 강이 흘러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카페 안에 와보니까 책도 읽을 거에 참 많고요. 그리고 남원의 이름이 나오는 이런 춘향의 에이드 이런 것들이 너무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남원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 지리산 허브밸리 옆에 위치한 근사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남원의 이색 카페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제 취향 저격입니다. 아니 무슨 휴양지 같아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가볼까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남원의 산토리니 약 1,200평 규모의 대형 카페인데요. 조격장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카페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은데 이렇게 조격장에 있는 카페는 또 처음 봤어요. 네. 저희는 이제 휴식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해주고자 카페 외에도 이렇게 조격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었고요. 저희 조격제 같은 경우에는 총 5종류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향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돼요. 향긋한 허브, 라벤더, 장미, 레몬 솔과 함께 30분간 발의 피로를 기분 좋게 풀어줄 수 있는 곳인데요. 따뜻한 허브차도 함께 즐기며 지상 낙원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힐링이네요.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남원의 카페. 상큼한 디저트로 기분까지 업 시켜주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고대하고 있는 특별한 체험. 고객님 준비됐습니다. 이동하실게요. 벌써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남원의 근사한 카페에서 느껴보는 황홀경.
블링블링 눈부신 드레스들을 이곳에서는 직접 입어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이 현실이 되는 이곳. 와, 이게 저는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국적 분위기에 맞는 드레스들이 종류별로 많이 있어서 이제 손님분들이 리마인드 웨딩이나 또 엄마, 딸 이렇게 가족들끼리 기념으로 많이들 이용하세요. 짜자잔! 순백의 드레스가 주는 화사한 분위기, 새로운 나를 만나는 듯한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 어떤가요?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정말 제가 큰 기대 안 했는데 드레스 퀄리티도 너무나 좋고요. 마치 제가 여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피디님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남원의 아름다운 전경과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근사한 카페에서의 행복한 시간.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인생 사진까지 멋지게 남겨봤는데요. 어떤가요? 와, 진짜 풍경 너무 좋은데요. Beautiful, wonderful.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경험과 추억까지 선사해줄 멋진 카페들, 여러분도 꼭 오셔서 저처럼 선물 같은 하루 누려보세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아늑한 쉼과 힐링을 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남원의 이색 카페들, 머무는 시간 내내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채워지는 공간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남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와, 남원의 산토리니 카페를 보니까 제가 고향이 또 남원인데 처음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이혜진 리포터, 방금 우리 즐거운 생활 백서 촬영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 촬영을 가신 거예요? 드레스가 너무 기가 막히던데요. 정말 여자들의 로망이 또 눈부신 새하얀 드레스잖아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2시간 동안 대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패키지 상품이 있어서 사진 작가님과 함께 스냅 사진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격장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힐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고려 단차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항아리 안에서 이렇게 향기를 품으면서 발효돼가는 그 과정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 고려시대의 명맥을 잇는 고려 단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향기를 가득 품은 고려 단차는 무려 7번을 우려 마실 수가 있었는데 그 우려 마실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보니까 이 초가지 카페인 것도 굉장히 전통과 역사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카페였는데 네. 이곳에 전통차 이런 체험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어려우시다면 당일 30분 전까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차 한 잔에 깃든 귀한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대표님께서 전문 제다인을 양성하는 데도 힘쓰는 곳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셔서 남원의 향기를 가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향긋함을 전하고 또 진심을 잊고 힐링까지 느낄 수 있는 드레스까지 준비된 카페들이었습니다. 정말 남원의 이색 카페들을 만나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곳들이었습니다. 이혜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여행지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즐거운 생활백서 관광가이드. 오늘 벌써 9번째로 떠날 여행지인데요. 이곳 하면 또 가장 한국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죠. 네, 후백제부터 조선 왕조까지 우리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부터 또 전통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들까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즐거운 여행지가 돼주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사실 우리 전주하면 맛과 멋의 고장이면서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의미있고 흥미 가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도 우리 전주가 새로운 명소들을 조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분들에게 재미와 의미 있는 시간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곳 스튜디오에 저의 심장을 두근두근 만드는 분이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있습니다.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이끌고 계시는 우범기 전주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요즘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가 또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 전주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되찾아가는데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요, 시장님 그 음악을 들어도 앞에 전주가 있잖아요. 아, 예. 음악만 들어도 전주만 딱 들어도 이 가사가 뭐다, 제목이 뭐다 나오는데 와. 우리 여행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하면 전주입니다. 아, 전주잖아요. 예. 그러면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한옥마을이다. 예. 그러면 시장님, 대체 우리 한옥마을의 매력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주보다 한옥마을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주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한옥마을의 경우는 한옥에 한 700여 채가 몰려있는 어떤 전통,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하는 걸 상징해주는 곳이 우리 한옥마을이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옥마을에 오시면 전주의 멋과 맛, 한복, 한식, 한지 이런 체험, 다양한 한류의 뿌리를 사실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매력들 덕분에 한옥마을이 2023년에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수록 분명히 또 아쉬운 점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 나은 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면적 대비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어떤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 자체도 좀 2.0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한옥마을에만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전주 관광의 유연을 넓히는데 지금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옥마을은 당연히 전주하면 딱 떠오르지만 이곳이 또 SNS 피드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어릴 때도 많이 갔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덕진공원. 예.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아직 바뀌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더 바뀔 아직 거예요. 바뀌어야 될 게 많고요. 그중에 이제 그 아마 연화정 도서관 때문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호수 한가운데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 한 15만 명 넘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주 그 덕진공원이 과거에 그냥 연꽃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야간 관광, 어떤 파사드라든지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입혀서 야간 관광의 지금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제 열린 어떤 광장 개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한옥마을 다음에 많은 분들이 덕진공원을 꼭 들러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진공원에 있는 연화정 도서관을 봐도 그렇고요. 전주에는 정말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즐거운 생활백서에서도 몇 곳을 소개드렸는데 이곳들만 가도 여행이 되겠던데요? 전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만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 코스, 하루 코스, 뭐 반나절 코스 이걸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도서관이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쉼터, 시민들의 삶터로 아예 바꿔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큰 도서관 12개 중에 지금 9개 도서관은 마무리를 했고 3개 도서관도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 도서관 문화는 정말 전주만의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소개해준 여행 명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올해 2월에 개관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입니다. 벌써 또 여행객들이 많이 찾으셨다고요? 예, 완산벙커가 원래 방공으로 쓰였던 공간인데 네네. 그동안 좀 이렇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어떤 아트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시켰고요. 주제 자체가 이제
우리 일반인이 가서 스스로 왕이 돼서 우주를 체험하는 어떤 이런 경험의 장으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산본과 더 스페이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제 정식 개관을 했는데 한 달 만에 3만 명이 넘고 아주 우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꽃피는 봄이 오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완산 꽃동산이라고 벚꽃, 겹벚꽃, 철쭉 등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름다운 또 꽃 구경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 결국에는 한옥마을의 위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야, 시장님께서 확신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가고 싶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또 안 알려진 곳인데 이곳도 그렇게 좋거든요. 이 아중호수. 시장님 어때요, 아중호수? 아중호수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호수인데 전주의 도시가 성장하면서 어떤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좀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화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데크길이 완전히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정말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 아울러서 그 뒤편에 이제 전주의 어떤 대표 정원인 지방정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거점형 대형 놀이터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기린봉을 건너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금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 아중호수 자체가 한옥마을 못지않은 관광지로 탈바꿈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정말 다양하게 꾸려 넣어서 밤에 이렇게 딱 한옥마을에서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아중호수를 지나서 지방정원에 가는 이 코스가 한 번 오시면 또 오고 싶은 아마 그런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주 관광의 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좀 관광과 관련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유연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4대 관광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완산공원 자체도 그렇고, 아중호수, 그리고 덕진공원, 그리고 이제 우리 모악산이라고 우리 전북에 산이 있는데 전주, 김제, 완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김제 쪽, 완주 쪽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많이 가요. 우리 전주 쪽은 아직 조금 이 개발이나 이게 덜 돼서, 그래서 등산로, 우리 전주 쪽에 모악산 오르는 부분에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또 다양한 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모악산이 우리 전주에 정말 상징하는 산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전주시가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보 여행, 미식 여행, 뭐 명소를 찾아다니는 여행, 이런 여행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스포츠 관광은 좀 낯설거든요. 스포츠 하면 과거에 그냥 가서 구경하거나 맞아요. 예. 자기가 실제 하거나 이런 부분만 의미했다고 하면, 사실은 요즘에는 관람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스포츠를 위한 경기장 시설 자체가 사실은 관광 자산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주 자체가 스포츠의 관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드론 축구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지금 육상 경기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웬만한 스포츠 시설은 다 집적화돼 있는 방식으로 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 근데 사람들이 스포츠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하여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업시설, 또 문화시설,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숙박시설까지 갖추어진 스포츠를 통한 그냥 하나의 생활 공간 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여튼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핫한 2036년 우리가 전주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도 그렇죠.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전주도 좀 스포츠 관광이 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주시가 선정이 됐고, 또 9월에는 전주 국제 드론 축구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드론 축구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축구가 영국이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한 축구, 미래의 축구의 종주 도시는 우리 전주입니다. 드론 축구 볼부터 축구 경기장, 모든 규격과 규칙도 우리 전주에서 만들었던 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요게 이제 제대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드론 축구 월드컵이 제대로 되면 이 자체가 아마 우리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힘이 저는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전주 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구단 유치라든지 다양한 쪽에 있어서 스포츠를 통한 전주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사실 우리 전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주가 감사합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제가 봤을 때 전반기 성과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성과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일이잖아요. 시장님 어떠셨어요? 이 마음이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 시민 전북 도민도 이게 될까? 어떤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전주 전북이 사실은 전략을 잘 수립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전주 전북만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광주, 전남, 대구, 충청권에 있는 우리가 시설도 활용해서 지방도시간 연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한번 치러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고, 또 하나는 전주 하면 한국적인 거고 한류의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단순히 이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이 한류의 뿌리라는 전주에 오셔서 문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수도권 연대 문화올림픽을 치르겠다. 이거 봐라, 될 수 있겠는데? 어떤 이런 힘들이 모여서 특히 이제 우리 전북 도민들과 우리 전주 시민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도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도와 함께, 시군과 함께, 정치권과 함께, 언론과 함께, 우리 전주 시민, 전북 도민과 함께 유치를 해낸다면 우리 앞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더 변화해 나갈 그런 전주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또 여행을 오실 여행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주 한옥마을 많고도 갈 곳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제 드디어 봄이 완연해지고 있고, 전주에 오셔서 다양한 이렇게 관광도 즐기시고 전주의 멋과 맛도 정말 즐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달 4월 말부터 또 5월 초까지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이게 끝나면 또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가을 되면 더 풍성합니다. 비빔밥 축제도 해야죠. 전주 페스타도 해야죠. 조선밥 페스티벌도 해야죠. 다양한 축제들이 연중 이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오셔서 전주의 멋과 맛도 즐기시고, 또한 전주가 정말 얼마큼 역사와 전통, 미래와 첨단이 어우러진 괜찮은 도시인지 꼭 오셔서 보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이 계란 2개인데요. 이 계란 2개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뭔 줄 아세요? 한 계란 없다. 여러분, 우리 전주는요, 한 계란 없습니다. 우리 전주 앞으로 계속해서 한계 없이 발전할 거고요. 올림픽까지도 다 선정될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한 계란 없습니다. 네, 한 계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또 가깝게는요, 4월 30일에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올 봄은 전주에서 또 영화 같은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범기 시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행복한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